정호영 후보자가 조작을 했냐 위조를 했냐. 발끈한 장전 비서실장 향해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뻔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볼까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과거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했던 말을 놓고 보면 정말 즉각 구속 기소해야 될 사안들이죠. 본인들이 그렇게 긴급 체포해야 된다, 즉각 구속해라 이렇게 주장했던 그 기준에 뭐가 모자른다는 건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의 팩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에 그럼 검찰에서 부정의 팩트가 있어서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훨씬 심각한 수준이죠 지금. 저는 이분이 좀 이렇게까지 뻔뻔하셔도 되나 싶은 수준이에요. 이제 뭐 그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예. 민주당 지도부 얘기 말고도 최병묵 의원님, 조 전 장관도 연일 SNS에 이런 글들 쓰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인턴 체험 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일기장뿐만 아니라 현금 신용카드 다 뒤졌고 출입 기록도 압수수색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공정은 요즘 뭐 경정이라고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윤자를 뒤집어서 경정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평가절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의 저 얘기. 잘 아시다시피 법률을 공부했으면 법률적 사실관계에 저는 충실하게 논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군다나 조국 전 법무장관은 그 뭐 법학 교수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사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수사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오류인지 아니면 무지의 소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에 무슨 혐의점이 있어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은요, 당시에 이른바 부정의 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조카가 해외로 도피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이상의 부정의 팩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이 나는 그걸 발급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최성해 총장 명의로 돼 있는 표창장을 본인이 발급을 안 했다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누군가가 위조했을 가능성 대단히 농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의 팩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압수수색을 영장을 청구를 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자,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법적 영역에서만 보면 과연 그런 정도의 부정의 팩트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제3고사실에서 그 딸에 대해서 그 전형 의원 3명이 만점을 줬다고 해요. 근데 그 만점을 준 과정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뭐 청탁을 했다는 증언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왔다면 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고발을 했을 것이고 검찰이 그거를 딱 잡아서 저는 뭐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뻔뻔하다 이런 얘기를 저 박지원 위원장이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하려면 그 부정의 팩트를 찾아내서 자,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든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는 의혹이 사실로 들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니 그런 부정의 팩트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과는 그때는. 그게 다르다. 지금은 그 부정의 팩트가 없으니까 누구도 고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도 자신 있으면 고발을 누군가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 제가 사법적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40년 지기가 아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법적 영역에서 정무적 영역으로 저는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냥 구속 기소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아니 구속 기소를 무슨 혐의가 있어야 하는 거지 뭐 그냥 합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뭐 그냥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영장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하나요? 2020년에 보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코바나 콘텐츠 후원 의혹이 있었잖아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이 전부 다 기각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압수수색 영장 그냥 의심스럽다고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법원이 영장까지 발부해줬고 그런 고급 사태와 지금은 다르다. 서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부정의 팩트 되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주당한테 고발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죠. 인사청문회 앞둔 공당이 인사청문 대상자로 고발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시민단체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하겠죠. 그 말씀 드리지만 부정의 팩트를 한 3가지만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정호영
저기 후보자 딸 문제도 예. 그 사실에 오늘 또 드러난 거 보면 정호영 후보자가 거짓말한 거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구술 면접을 봤다. 근데 그때 이름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건 누구도 누군지 내 딸이나 아들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이제 판단했었는데. 했죠. 그런데 이거는 실명을 공개해서 그 채용 내에서는 알 수 있겠다는 게 드러났고 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점수가 공개가 됐는데 마지막 고사에 만점을 받으려면 일고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상위 점수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딸 자체는요. 이고사실이 53점 51점이에요. 그리고 상고사실이 60점인데 그렇습니다. 그 예. 교수가 이 친구죠. 그다음에 보십시오. 아들 문제도 그렇습니다. 병역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건 굉장히 이 허탈함을 떠나서요. 분노합니다. 서 대표님,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예. 저희가 준비된 시간은 정해져 있고 뒷부분에 그 정 후보자 아들 병역 얘기 의혹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이 팩트면 충분히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과 잣대를 똑같이 해서 수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발언 기회 다시 드릴게요.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두 분은 좀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게 조국 사태와 단순 비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떠나서 법적인 영역 말고도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 당선인 측의 대응 방식이 조국 전 장관 때와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또 광기 어린 가짜뉴스의 유포, 이것은 좀 자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지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 절대 비교는 할 수 없다. 아직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 탓을 했던 과거 사례 혹은 위법 행위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다. 이 두 발언이 윤 당선인이나 문재인 현 대통령이나 대응하는 방식이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할 것은 법적인 영역과 그냥 단순히 정무적인 영역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모든 게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물론 이제 진실을 찾아가는 단계죠.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 뭐 정확히 확인된 것. 또 아마 이거는 뭐 정당 후보자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경북대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겁니다. 그게 지금 뭔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부정의 팩트인 것처럼 저는 이야기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그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 이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부정이 발견돼야지만이 이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전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발언 보셨습니다만은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부정의 팩트가 발견 안 했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이게 뭐 인사권의 침해다 이런 것인데 사실 저 문제를 놓고 당시에도 저희들이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예. 즉 정무적인 영역과 국민의 정서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그것이 단지 부정이 발견되고 안 발견되고 문제가 아니다. 왜냐 부정이 발견되면 바로 수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정말 보건복지부 후보자로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국민 정서상 예.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영역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정 후보자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자체가 국민들 인식에는 많은 기시감들을 주죠. 그렇게 많이 비판했던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정말 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등장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난 정부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 상당히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국 사태를 대응했던 민주당과는 좀 달라야 된다. 이 그렇죠. 지금 말씀이시죠? 뭐 장제원 실장 이야기나 아니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옛날하고 똑같지 않냐 내로남불 이야기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이 인식의 수준은 확실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더 다르게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도 정호영 후보자는 잦은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인이 된 본인들이 자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던 점을 그 점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식들에게는 미안할 따름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거치 결정해라. 억울하겠지만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데 정호영 후보자 얘기는 억울하니까 당연히 자진 사퇴 안 한다라는 논리인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받아 아버지로서 미안할 따름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당선인 측의 발언을 보면서 사퇴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당선인 측이 자꾸 법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호영 후보자도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자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지금 민심에 맞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특히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한 또 다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예. 국민들이 기대를 저버릴까 무섭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일부분의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민심이 돌아갈까 봐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사법적인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당선인과 장관 후보자는 이것이 민심에 맞느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를 지금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최병무 의원님, 이거는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고요. 아까 법적인 거 그렇죠. 말고. 밀릴 때는 밀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히면 윤 당선 입장에서는 초반에 전국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의혹이 없다면 이렇게 떳떳하게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영역은 우리가 법적인 판단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무적 판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게 이미 한번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안 맞는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법적인 문제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고 김용태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이건 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작 지금 드러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의조 드러난 거 없고요. 그다음에 뭐 무슨 업무방해 뭐 이런 것들 지금 하나 드러난 거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언도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인가 어디에서 뭐 고발을 했어요. 자, 뭐 그 고발함에 따라서 뭐 김호수 검찰이 뭐 어떤 뭐 수사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는 법적인 영역이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나 김용태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건 정무적 판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무적 판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에서 빨리 판단을 해서 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왜냐면 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정호영 후보자가 그 본인이 반박한 내용 그 이상은 반박할 게 없을 거예요.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정무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무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러나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정무적으로 빨리 판단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걸 못 벗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 대변인,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역 의혹에 대해서 진단도 바뀌고 척추 6번도 없다. 입증을 MRI, CT 공개하라고 하니까 일단 개인적인 의료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 조금 더 만약에 결정타 의혹이라면 좀 더 준비를 해서 어떻게 청문회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사적인 의료 정보니까 공개하지 말라는 말도 뭐 일정 부분 타당한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게 이제 보십시오. 경북대 병원장이에요. 경북대 병원장. 그 진단서가 경북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상식 모든 이제 범죄까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의혹에서 팩트로 다가가는 모든 것들은요. 상식에서 벗어나면 대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지금 척추 6번이라고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가요. 요추는 5번까지만 있고요. 그 밑으로는 천추입니다. 통상 의학적인 용어가요. 그런데 그 척추 6번이 없는데 그거를 병무청에 내는 그러니까 현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진단서에 내는 병원 진료 기록에 저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내는 진단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북대 병원장의 아버지예요. 거기에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이 친구가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치료받은 적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치료받는 게 없어요. 뭐 말하자면 자가 재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 눈에는 예.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병역 면탈에 아버지의 어떤 아파 찬스를 통해서 병역 면탈한 거 아니냐. 그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병역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소지도 있다. 본인의 이제 이 직위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죠. 일단 여기 계신 네 분의 의견에만 한해서는 좀 윤 당선인 측도 결심한 거 아니냐. 뭐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논란을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이어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